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나이가 있었다. 사나이는 자신을 늘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게 되었다. 사나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짊어지고 나섰다. 한참 가다 보니 사나이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짐이 더 무겁고 커 보여 몹시 기분이 나빴다. 난 역시 재수가 없어. 그는 갑자기 힘이 빠져 가장 뒤처져 걸었다. 길이 멀어 마을 사람들은 중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다. 이때다 싶어 사나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일어나 짐을 쌓아둔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짐을 하나하나 들어보았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작고 가벼운 짐에다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두었다. 날이 밝자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어젯밤에 몰래 표시해둔 짐을 찾았다. 그런데 그 짐은 바로 어제 온종일 자신이 불평하고 지고 온 그 짐이었다. 네, 전창걸의 Another Time 5월 3일 금요일 벙커원에서 마지막 생방 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심플레이 빌 편집장 김일송 씨와 함께하는 Another Stage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그냥 나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뮤지컬 그날들의 장유정 감독과 또 음악을 맡고 계신 감독님을 모셔서 또 즐거운 음악과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창걸 Another Time님께서 벙커원에서의 막방 지난 4월 1일 약간의 떨림 속에서 시작되었던 전창걸의 Another Time 이제 합정으로 이사하시네요. 떨림의 초심을 잃지 않는 인간적인 훈훈한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늘 배우며 생각하게만 하는 방송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숭구리당님께서 이게 지금 어제 왕조실록 얘기가 계속 가는구나. 어제부터 뭔가 폭발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크크크크. 중전 문마마 너무 급격하게 선곡이 전환되네요. 크크크크.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숭구리당님 오늘 완전 콘서트인데요. 전상선 행님 락커 버전으로 격하게 I love you 피스브로. 상선 이게 좀 나중에 이 보직 변경을 정식으로 신청하든지 해야지 상선이 됐어요. 예. 티오님께서 국민TV실록 500년 이분은 이제 극을 짜주셨어. 저기 혹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제 나는 국모다 그거 한번 더 찾아보시죠. 네. 네. 제가 그러면 삐질 깔고 일단 딴 거 읽으시고. 예. 뭐 이렇게 극을 써주신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열심히 쓰셨으니까. 네. 예. 삼시가 건강해님께서 문중전님 방송 후 술 한 맛있게 드시고 전상선님은 보자 잘해주세요. 이게 뭔가 터졌어 지금 게시판에서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거야. 나름 이제 예능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 참여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국민TV실록 500년. 임금께서 희빈 김씨를 어여쁘게 여겨 처소에 그네를 만들어주셨다. 희빈 김씨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임금. 이복의 전내관, 희빈이 타고 있는 그네 밑에 하얀 뭉치가 무엇인고? 상선 전내관. 예, 전하. 보고 오겠사옵니다. 뭐 읽는 사람 많아요. 왕이 목소리가 얇을 수도 있잖아. 예? 전하. 희빈이 타고 있는 그네 밑에 하얀 뭉치는 닭이 졸고 있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임금. 뭐라?
그네 밑에 닭이 졸고 있다. 이런 고얀지고. 전내관은 무얼 하느냐. 어서 저 그네 밑에 있는 졸고 있는 닭을 잡아서 저녁상을 올리거라. 상선 전내관. 예, 전하. 그날 저녁 임금께서는 저녁상에 닭을 잡아 백숙으로 맛있게 드셨다. 국민TV실록 50페이지 넷째 줄. 김효진 상궁은 남성으로 밝혀져 김내시가 되었다. 국민TV실록 셋째 줄 참조. 참, 아니 중전이시라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반응이 너무 좋아. 아니 내가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오래 못 갑니다. 예? 후궁이 사랑받습니다. 무엄하다 상선. 이제 이렇게 김효진 상궁이 내시로 밝혀지는 이런 이 변화도 있으니까 상선 전내관도 아마 영모를 꾀하는 거야? 영모를 꾀? 예. 미인 박명수님께서 중전마마 이털남의 오마이뉴스와 이철이의 이쑤시개 프레시안 후원자 증가수는 하루 평균 한두 명에 불과한데 반면에 뉴스타파 후원자 수는 현재 무려 3만여 명. 국민TV도 정식 개국의 그날까지 동영상 팟캐스트 출시하여 방송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홍보도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창걸님의 활약을 기대하며 신청곡 박명수 거 노래 아무거나. 이렇게 사연 많이 주셨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뭐야 목소리 모르네. 제가 재연하면서 왕은 좀 얇게 하고 내관을 좀 굉장히 우리가 그거 고정관념이야. 어떤 뭐 충절 정의로운 사람은 목소리가 굵고 뭐 굵직하고 뭐 좀 뭔가 담겨 있는 듯하고 왕 목소리는 얇으면 이상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왕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괴팍한 왕도 있었을 것이며 말하기 귀찮아하는 왕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하이톤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로우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전하 일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면 못 들었어 뭐라고? 쟤 뭐래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좀 가벼운 왕도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상선 내가 저를 계속시키면은 아무튼 왕의 목소리는 굉장히 개성적으로 나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게. 자, 우리 또 김일송 씨가 기다리고 계신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고요. 하이 창거리상 오늘도 나와시오. 오늘 밤은 강화도로 밤낚시 간다. 와, 이분 세월 좋습니다. 정통바닥 단봉 외바늘 낚시 생각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상선은 분명히 있다는 거 500원 건다. 근데 이게 단어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잘 생각을 해서 이게 범죄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자, 김일성 씨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이렇게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능을 만들어 주셔갖고 예.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게요. 저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예능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될 텐데요. 왜요? 썰렁하니까.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제가 보기에는 일송 씨가 먼저 이 패턴을 찾았고, 그리고 뭐 쫙쫙쫙 뭔가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요? 예. 지난주부터요. 예. 오늘 마지막 벙커원입니다. 예. 참. 진짜 아쉬워요. 5주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그러게요. 예. 그 전화 주셔서 이거 방송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던 게 진짜 얼마 안 된 일 같은데. 예. 벌써 여기서 헤어진다니.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섭외했던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잘 호응을 얻으면서 각 코너별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감사한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약간 불만이 있다면은 게스트 모두가 남성이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모셔왔던 분들, 배우분들도 거의
다 남자분들이셨죠. 이게 정체성을 의심받아요. 아, 저희요? 예, 문희정 아나운서만 지금 예. 박수를 치고 계세요. 저희가 너무 좀 박했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에게. 예. 예. 이 좀 공평해야 돼요. 맞아요. 예,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자분 2분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야. 그리고 우리 또 총각이시잖아요. 예. 김일성 씨도. 예, 압구정. 맞습니다. 어? 뭐 사는 곳은 그런데 제 집은 아니고요. 예. 얹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야, 거기다가 이제 집안도 좋다라는 얘기까지 더 플러스를 시킨 거죠. 제 벌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제 집이 없다. 예. 신 플레이빌 편집장에다가 외모도 굉장히 준수하시고. 아직 여자친구 없으신가요? 아직은 아니고 뭐 있다 없다 하다가 지금 없는 때. 지금 없는 때요? 예. 지금 몇 학번? 저 94학번 올해 39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예. 아직도 30대. 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예. 30대에다가 총각. 예.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또 때로는 이분이랑 연결시켜 주시고 싶은 어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사연 살짝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겠다. 너 나 먼저 가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5월에 굉장히 기념일이 많잖아요. 예. 일단 당장 내일 모레 어린이날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예. 스승의 날, 예. 또 성년의 날도 있고요. 성년의 날. 예, 또 5.18도 있고요. 예. 그렇죠. 기념일이라고 하기보단 그건 추념일이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날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날에 관련된 공연도 많고 5.18 관련된 공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은 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골라먹는 재미.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일단은 예.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공연 예. 얘기를 먼저 훈훈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 가족극, 아동극, 청소년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 예. 그들 중에 이제 보면은 코 묻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애들 코 묻은 돈. 이 코 묻은 돈 그걸 좀 갈취하는, 그게 좀 짭짤하니까 그런 공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5월 5일 이때쯤에는 조금 수준이 있는 공연들이 많이 올라요. 네. 예, 일단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브레멘 음악대라고 하는 뮤지컬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뮤지컬은 유열 씨가 2006년도에 초연해서 무려 지금까지 8년 동안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브레멘 음악대 아마 어린아이들 다 아실 거예요. 당나귀는 느리고 암탉은 노래를 못하고 강아지는 도둑을 못 잡고 고양이는 쥐를 못 잡고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계 왕따 동물 4마리가 모여가지고 재밌다. 왕따 동물 4마리가 모여가지고 음악대원이 아주 훌륭한 음악대원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 작품 브레멘 음악대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독일 주정부 초청으로 브레멘 주정부 초청으로 브레멘에 가서 공연도 하고 왔고요. 예, 재작년에는 중국에서 있었던 국제 아동극 페스티벌에서 또 개막작으로 선정됐던 작품이라서 이 작품은 한 24개월 이상 그러니까 막 이제 걷고 조금 얘기하기 시작한 아이들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몇 편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예. 사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자기보다 좀 1살, 2살 나이 차이가 커가지고 자기보다 1살 어린 애들이 보는 거 자기도 똑같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걸 굉장히 못 참아하잖아요. 예. 초등학교 3학년이 보는데 6학년이 자존심 상해하고. 그쵸. 아주 자존심 상하는 거죠. 네.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유치원 때 나 저거 봤어. 저건 유치원생이나 볼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브레멘 음악대는 어린 아이부터 봐도 좋지만 이제 조금 고학년이 아니라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난 좀 더 화려한 게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요. 다른 거 2편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되는 5월 4일 5일에 공연되는 피터팬이라는 작품인데요. 피터팬 이것도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웬디가 피터팬에 있는 네버랜드로 가서 후크 선장과 함께 막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 예. 이거 옛날에 윤복희 선생님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을 때 저도 피터팬으로 나왔죠. 그쵸. 예. 너무 잘하셨는데 저 노래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래도 기억하는데 그때 막 날아다녔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근데 이번에는 무대 위에서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관객석까지. 이야. 예.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정말 내 머리 위에서 피터팬이 날고 있으니까 정말 좋아할.
예. 그런 공연이 한 편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6학년 정도는 피터팬을 그렇죠. 내가 아직도 봐야 돼 막. 예, 이 피터팬은 난 졸업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학생들은 이제 조금 좀 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극단 학전에서 하고 있는 슈퍼맨처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극단 학전이면 김민기 선생님 그 예, 아침 이슬 아침 이슬. 그렇죠. 아마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잘 아실 텐데 예. 김민기 선생님이 사실 노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만드셨지만 이 작품은 어린이극 개발에 되게 많이 힘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1호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독일에 있는 그립스라는 극단에서 했었던 작품인데요. 네. 그쪽 작품을 많이 갖고 와서 하는데 이 슈퍼맨처럼도 그 그립스라는 극단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장애 아동이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봤을 때 비장애인, 죄송합니다. 예. 비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 장애가 차별적 요소가 아니라 차이다. 좀 이건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린애도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봐도 좋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봐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그 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이 작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예. 잘 그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보면 굉장히 좋아할까를 선정하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워낙 그 많은 어린이극들이 오르고 있고. 예. 그들- 그러니까 연령층이 예.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게 미취학 아동부터 예. 그 중학교 때까지를 아동국을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쫙 들어가면 예. 미취학 유치원생들 100명 쫙 깔려 있는데 예. 중학생들이 들어가고 그거 같이 보고 있고 어색하긴 해요. 그렇죠. 예. 예. 아마 잘 보지도 않겠죠. 애들이랑 같이 있는 본인 모습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또 이제 검색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예. 꼼꼼하게 검색을 하셔갖고 예. 그 가족의 날 예를 들어서 5월 5일이라든지 네. 뭐 5월 8일이라든지 이런 날들 공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5.18 관련된 두 작품이 있는데요. 네. 한 편은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푸르른 날에라는 작품입니다. 푸르른 날에 노래 들으면 되게 좋을 텐데. 송창식 선생님. 그럼 한번 그 선곡을 한번 해놓죠. 예, 예.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노래와 똑같은 그 노래가 이 공연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5.18 때 한 남자가 주인공인데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좋아하는 여자의 동생이 있었어요. 예. 근데 5.18의 그 광주 도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모이는데 이 주인공은 조금 비겁했어요. 비겁했다고 해야 되나요? 비겁하다기보다는 좀 나약했어요. 나약해서 거기에 동참을 못했던 거죠. 동참을 못하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승려로 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건 30년 전 얘기랑 지금 얘기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30년 전에 그 사랑했던 여인은 또 어떻게 애를 낳아서 이렇게 딱 성장을 시켜 놓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결혼식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야, 굉장히 영화틱하네요. 약간 뭐 화려한 외출 같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예. 효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씩 꼭 틀려요. 괜찮습니다. 우린 틀리는 거 더 좋아해요. 예, 죄송해요. 참 부끄럽습니다. 예, 여기서 화려한 근데 효과. 바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예. 그 교정이 되니까 되게 좋네요. 예. 그게 요즘에 되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되게 좀 부끄러워지는 지점인 것 아니야, 같기도 그걸 해요. 감당해야 예. 이 방송에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뭘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럼 아예 시작도 못 해요. 제가 주로 좀 그런 성격이라서. 너무 완벽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화려한 휴가 계속 얘기를 하면은요, 예. 내용 자체는 조금 무거운데,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굉장히 코믹해요. 그래서 즐겁게 즐기다가 나중에 묵직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제목이 푸르른 날이에요. 제가 방금 잘못 푸르른 말했죠. 날에. 예, 푸르른 날에. 그리고 그 공연 기간은 공연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남산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그 됩니다. 옛날 그 서울예전 맞습니다. 자리 그 드라마 센터 그게 이제 대극장이요? 지금 맞습니다. 남산 아트센터로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그럼 푸르른 날에 듣고 와서 계속 얘기 진행해 볼까요? 그럴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예. 노래 참 좋죠. 예, 좋아요. 예. 뭐 송창식 씨 노래야 뭐. 예. 송창식 씨 그 예전에 TV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노래 부르기 전에 꼭 이렇게 팔을 쭉 펴고 예. 빙빙빙빙 도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꼭 하셔야 된대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송창식 씨 그 공연을 기획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송창식 씨가 공연을 못 하겠다고. 왜? 그 공간이 없어서 아, 그래서 부랴부랴 그 공간을 마련을 해드렸대요. 사전 운동을 할. 예,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예, 나름대로 기체조를 하시는구나.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좀 뭐라고 해야 돼? 상징적인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행동이. 또 연예계 소식까지. 아니, 자, 이 방송 역사상 어나더 타임이 이제 5주 하고도 그렇죠. 이제 그 5주의 마무리까지 가고 있는데 예. 방송 역사상 최초로 저희 어나더 타임에 여성 게스트 2분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여성 게스트 2분. 브라보. 브라보. 예. 예. 처음입니다. 여성 게스트 두 분. 순도 100% 남자만 가지고 50%, 5명이죠, 5명. 예, 5주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 예. 야, 저희 당황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 예. 아, 그러시나요? 예, 좋아해야 될지 어쩔지. 예. 아마존에 남자 나타난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 네. 아마존 여인 부족에. 예. 예. 소개를 해드려야죠. 예. 예, 제가 할까요? 예. 오늘 모신 분들은 뮤지컬 그날들이라고 김광석 씨의 노래를 예.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경호원과 줄거리는 직접 듣는 게 그럼요. 낫겠죠? 예. 뭐 시간 많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하신 장유정 연출님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목소리가 장유정 연출님이시고요. 예, 그리고 음악을 편곡하시고 또 감독하신 음악 감독 장소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두 분 다 장씨세요? 예, 네, 엄마 아빠는 다릅니다. 아, 예. 네. 비슷비슷해요. 장유정, 장소영. 예. 네. 그러면 그 무릎팍도사처럼 프로필을 좀 잠깐. 아, 프로필이요? 프로필을 제가 조사를 해오긴 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 일단 가장 유명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요, 장유정 연출님은 공유 씨와 임수정 씨 맞죠? 예, 임수정 씨가 출연하셨던 영화 김종욱 찾기를 이제 찍었던 영화 감독이신데, 예. 그 전에 이 김종욱 찾기의 뮤지컬을 쓰고 또 연출한, 예, 극작가이자 연출가이십니다. 예,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그 외에 리걸리 블론드, 또 형제는 용감했다, 멜로드라마, 통산야화 등의 작품을 쓰고 연출했고, 작년에는 버자이너 모놀로그에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하셨던 배우까지 겸업하시는. 작년에 하셨구나. 작년을 지우고 싶네요. 저 같은 공간에서 제가 빵을 하고 있었거든요. 힐링 음악극 빵이라고. 그렇군요. 네. 아유, 제가 참 왜 그랬는지. 예. 네. 연출자의 협박과 예. 의리 때문에 하게 됐는데, 예. 그렇게, 보통은 이제 정말, 본인이 안 계시니까 대신 대타로 한 4, 5회만 예. 처음 얘기를 했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12번을 올라갔는데 아주 큰 경험한 것 같아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거기서 사회자 역할을. 사회자 하죠. 역할에서 사실 연기 예.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사회를 보는 거지만 예. 그래도 관객들이 앉아 있고 제가 무대 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송스러울 일이죠. 아니, 원래 그 배우로 출발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물론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처음에부터 연출을 시켜주는 건 아니니까 예, 예. 대학 다닐 때 이제 배우를 했는데 1학년 2학기쯤 됐을 때 선배님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참 힘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배우는 안 되겠다.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을 연출로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배우도 안 하래를 계속 데리고 있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연출부 파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연출을 하기 시작했죠. 1학년 2학기부터 친구들은 어느 다 학교 배워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학을 또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버자이너 모놀로그가 나와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와서 무대 쓴 건 처음이라는 말씀. 그렇죠. 예.
네, 처음이에요. 센 작품을 만나셨네요, 또. 네. 근데 뭐 사실은 제가 무대 위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내용이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식이 이미 셌잖아요. 네. 형식이 장유정 연출이 무대 위에 선다라는 형식 자체가 세기 때문에 내용은 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시군요. 네, 예. 아무튼 사회 경험이 있으셔서 사회자 경험이 있으셔서 방송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사회자 경험? 거기서 이제 역할이 사회자셨으니까. 예. 예. 경험이 있어서 잘하실 것 같다. 오늘 방송을. 예, 맞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경험은 없으신 것 같아요. 기자 경험만 있을 예. 뿐. 네.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장소영 감독님도 소개해드리면은 예. 몇 년도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즌 1이었죠. 나는 가수다. 시즌 2였나요? 아, M1이요. 1이죠. 예. 예, 시즌 1 때 심사위원을 하셨던 뮤지컬계를 대표하셔서. 정확하게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이었죠. 아, 그래요? 자문위원이랑 오해받은 적은 있지만. 자문위원이랑 심사위원이 좀 어떻게 구분되죠? 아, 심사는 몇 등인지. 점수를 주는 거고. 그렇죠. 아, 자문위원은 그렇죠. 아무 권리가 없죠. 네, 그냥 거두는 거죠, 좀. 그게 심사가 100분인가 500분인가 이렇게 그분들이 심사위원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아, 맞습니다. 제가 말씀. 심사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거기서. 자문했습니다. 자문이라는 게 정확히 거기서 자문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뭐 그렇게 불러서 좋더라. 뭐 아니면 조금 이상하더라. 뭐 요 정도. 더 잘할 수 있게. 그 가수에게 자문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들리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자들을 아.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도움이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지식을 심어준다는 그리고 이 프로가 그렇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약간의 감동. 장식이었군요. 그렇죠. 이게 음악 이런 프로그램에 자문위원 이런 거 참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칠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잠깐 해봐서 물어봤어요. 뭐 어떤 역할인지. 그게 좋은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자문위원이 몇 분이었는지 잘 기억 못하는데 뮤지컬 쪽에서는 대표를 해서 이제 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멋져요. 글쎄,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존재감은 없었어요, 사실. 아니에요. 존재감 있었어요. 저는 주위에 있는 영화 감독님들이나 분들이 그분 아냐고 맨날 여쭤봤어요. 근데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왜 그 있잖아. 일반인 치고 예쁜 여자. 그래서 제 주위 모든 사람들은 장 선생님을 일반인 치고 예쁜 여자라고 그랬어요. 검색하시면은 지금 아마 프로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 뮤지컬 쪽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예. 그래서 그렇죠. 예. 뮤지컬 쪽은요. 지금 그날들 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쌍화별곡, 영웅을 기다리며 미남이시네요, 라카지, 웨딩, 늑대 유혹, 코로네이션 볼, 남한산성, 좀 기네요. 예. 점점, 두드림 러브, 침묵의 소리, 클레오파트라 등의 작품을 피막골 연가. 피막골 연가 죄송합니다. 네. 피막골 연가 또 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황제용도 했죠. 뭐 넣고 싶지 않은데. 아, 예. 이미 생방으로 나갔어요. 예. 이들 작품을 작곡을 하시거나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작품에 음악을 도맡아서 요리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줄 들어보니까 창작곡에 많이 그렇죠. 작품을 아무래도 하셨네요. 작곡을 예. 한 게 많으니까요. 작곡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돼 있는 거 이렇게 자기 이름만 음악 감독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창작 작품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저 대학로에 좀 오래 지내봐갖고 익히 다 보진 못했지만 듣던 제목들이 이렇게 반가운 제목들이 나타나서. 네. 근데 아까 왜 형제는 용감했다는 왜 빼자고? 아니에요. 다른 그렇지 않은데. 형제는 용감했다는 또 두 분이 같이 작업을 같이. 하셨던 네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 오늘 그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예. 먼저 네. 그날들의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던 대략의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것도 20년 전과 지금을 오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영이라는 사람이 정학이 주인공이죠, 정학. 정학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의 딸이 사라져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딱 20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로 가는데 그때 이제 막 한참 경호원으로 처음 들어가가지고 친구 무영과 함께 경호를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같은 날 사라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거의 여자는 도대체 왜 사라졌고
이 지금의 그 대통령의 딸은 왜 사라졌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러브 스토리도 들어가는데 제가 아마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방점은 아마 연출가 분께서 직접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토리상에서. 이미 다 얘기해줘놓고 부가 설명이라니. 뭐 어쨌든 이야기는 정학이라는 캐릭터가 사라진 영예왕과 그리고 대통령 딸과 그리고 경호관이 동시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음악회의 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음악회의 마지막 순서는 이 영예왕이 바이올린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음악회가 끝나기 전까지 꼭 찾아야 돼요. 이게 프레스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막 국내 국외 외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조용히 경호팀에서 막 그 아이를 찾는 그 동안 20년 전에 이제 자기 친구, 자기의 동기였던 파트너였던 무영이란 캐릭터와 그리고 그녀라는 여자가 동시에 사라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잊으려고 노력했었고, 네. 그런데 이 영예왕을 찾으면서 그 기억들이 계속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교차되거든요. 장면에서. 그래서 20년 전과 지금 현재가 계속적으로 교차되면서 정확히 결국은 현재의 사건으로 인해서 20년 전의 사건과 마주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아, 시간을 마주하는 거고. 약간 그 추리물 느낌도 좀. 네, 맞아요. 추리서사입니다. 예.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미스테리라는 거는 사실은 아주 명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해주는 느낌이 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스테리라는 장르의 용어는 실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뭔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신 얘기가 미스테리잖아요. 예. 혹은 유령이나. 근데 이건 이제 미스테리보단 추리서사죠. 뭔가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를 딕텍티브 역할, 즉 뭐 형사 역할인 사람이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게 추리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추리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그 공연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도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뭐 제가 듣기로는 기동량으로 듣기로는 배우들이 뭐 극장을 점거하고 뭐 어떤 그 극장 건물에 대한 사정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뭐 숨어 있었다. 극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건물에 대한 그 채무가 남은 사람이 배우들을 볼모로 잡기 위해서 뭐 극장에 가두기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역시 와전이 되네. 와전은 정말 네.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러예요. 이게 추리 소설이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잠깐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아마 방송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걸 아예 그 하룻밤을 극으로 만들어도 되게 웃기는 상황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 네. 정확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예. 저는 안에 있는 상태였고 예. 장소영 선생님은 밖에 계신 상태였었어요.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극소수였었고 배우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권 행사라고 해가지고 건물 주와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만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공사가 받지 못한 금액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건물주에서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이 건물 속에 극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커피숍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식당과 커피숍은 둔 상태에서 아무 말 없다가 극장을 갑자기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밖을 다 이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전부터 이미 극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공연도 이제 셋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밤새워서 일을 하고 있던 스태프들이 한 7분 계셨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새벽 6시쯤에 이제 키 크신 등치 좋으신 분들이 나가라고 이제 엄포를 놨는데,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안 나갔어요.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대들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의 입장은 있고 또 저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냥 꾹 앉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쇠사슬로 묶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문을 다 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에 있는 대로 권리가 있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임대를 내고 임대 비용을 다 지불한 상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를 끌어는 못 내리는데 들어가려고 한 사람을 막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은 못 들어오는 상태가 된 거죠. 새벽 6시에 같이 있었던 스태프들 몇 분만 안에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이제 48시간이 지나간 거죠. 48시간. 네. 얼추 비슷하네요, 근데. 네. 그냥 안에 있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음식과 물은 어떻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예.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빈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진 않고 비닐 엘리베이터로 해가지고. 봐준 거죠. 네, 봐줬죠. 그게 공연 며칠 전 상황이에요? 그 공연이 한 3일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급박한 상황이죠. 공연 전 3일 전이라고 하면 뭐 공연해보신 분들 혹은 공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그 시간은 그냥 다른 때 쓰는 시간의 5배의 그렇죠. 효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배우들을 밤을 새울 수는 없잖아요. 목이 다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들어오는 날 정말 약간 감격스러운데 네. 그 와중에 제가 우리 고생했다. 밖에서 기다리는 거 고생했으니까 지금 빨리 마이크 차고 연습하자. 바로 연습했어요. 그러면 못 들어오신 배우분들은 48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뭐 48시간 동안 밖에서 대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언제쯤 들어가게 되겠지 하고 그냥 마냥 대기하는 상태긴 했죠.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집으로는 돌아갔었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2시간은 정말로 마냥 기다렸어요. 될 줄 알고. 왜냐면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저희 이제 공연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제 공연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오케이가 안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2시간은 사실은 완전히 밖에서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한 명이 전화가 터졌어요. 그때도 전화가 잘 안 터지고 지하가 이제 왜냐하면 지하고 시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런 설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됐고 어디가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문자를 쳐서 연습실을 빨리 잡아라라고 해서 이제 장 선생님 계시니까 같이 배우들하고 같이 노래 연습, 안무 연습을 했죠. 밖에서는 밖에대로 연습했어요. 그럼 결국은 법의 판단으로 공연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법의 거예요? 판단이 없었으면 저희는 못 들어갔죠. 유치권 취소된 상태. 네, 왜냐면 사로 권리가 있는 거니까 유치권은 유치권대로 권리가 있는 거고 저희는 공연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건데 이 권리 중에 하나를 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법원에서는 공연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저희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이기고 들어간 거죠. 그게 공연 홍보에 도움이 좀 됐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건 전혀. 아닌데? 네. 근데 알려지기는 했죠. 당연히. 네, 더 많이 알려지긴 했고. 그 게스트, 그러니까 출연진들이 좀 화려해요. 네. 오만석 씨도 있고. 유준상 씨도 계시고. 오정혁 씨. 이정열 씨도 있고. 이정열 씨는 여기 넥스트 투 노멀 때문에 나오셨다가. 다음 주부터 아마 한다라는. 이번 주에 4월 30일 날이었죠. 첫 공을 시작을 했는데. 네. 하고 오늘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뮤직비디오 다들 찍으신다고요. 오늘 배우분들이. 그런가 봐요. 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정열 배우님이랑 그날 그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는데 어떤 사진을 올리셨는데 장유정 연출님이랑 SNL의 김슬기 씨랑 닮으셨다고 사진 2개를 붙여서. 못 봤어요. 진짜요?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목소리를 김슬기 씨의 얼굴 연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하는 소리가 막 김슬기 씨를 본 적이 없어요.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세요? 진짜 거의 TV를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김슬기 씨 닮았다는 얘기 몇 번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누가 찾아서 봤는데 별로 안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슬기 씨는 너무 예쁘던데 우선은 그 예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예쁘게 찍은 사진을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친구 너무 어리고 예쁜데 뭐가 닮았어? 그랬는데 이제 하는 행동이 비슷한가 봐요. 거기 SNL에서 나오는 한 번도 못 봤었는데 너무 궁금하긴 해요. 좋은 얘기였었어요. 거기 좋아요 되게 많이 눌렀어요, 사람들이. 아, 진짜요? 동의를 많이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김종욱 찾기도 굉장히 그 장기간 공연하면서 기록도 세우고, 그럼 처음엔 무명 배우들,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로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 이런 그 배우들 중에서 또 이렇게 명성 있는 또 때로는 스타들이랑 함께하면 또 작업이 또 새로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만석 씨의 성격이 뭐 그렇게 티내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오만석 배우님은 스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털털해서. 그냥 아니 근데 이번에 참여하는 배우들이요. 다 너무 열심히 그리고 연습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연예인들이고 스타라는 생각을 못하면서 연습한 것 같아요. 연예인 스타보다는요. 저희 그 친구들 다른 배우들의 놀림감이죠. 뭐로 놀림감이에요?
어제는 심지어는 오정혁 씨가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어릴 때 PD였을 때 사진 머리 예. 길어서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엔 멀쩡하지만 왜 어릴 때 사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복도에다 다 붙여놓고 자기가? 아니요 아니, 배우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전시회 한다고. 예.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떼달라고 오정혁 씨가. 오종혁 씨 이번에 그 TV 나오면서 굉장히 또 많이 늘 알려지셨고 또 네, 맞아요. 이미지가 또 좋아지셨다라기보다 안 알려졌던 이미지가 알려지신 것 같아요. 예, 남성. 뭐 유준상 씨도 배우들이 첫 공연할 때 예. 울보 유준상 막 또 울면 소고기 쏜다 뭐 이러면서 막 붙여놨어요. 잘 우시나 봐요. 공연 연습할 때 많이 우시거든요. 어? 왜 울어요? 아니 그 씬이 좀 빙의에 대해서 그러시죠. 네. 뭐 그 그러니까 역할에. 그 유준상 씨랑 오만석 씨랑 더블 캐스팅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정열 씨랑 서현철이라는 배우. 오정혁 씨는 지창욱 배우님, 예. 또 최재훈 배우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트리플이고 예. 강태일 배우님, 그다음에 유준상 오만석 선배님들 세 분이 또 트리플. 아, 트리플이구나. 그 왜 이렇게 울어요? 그 자기가 그 감성에 탁 젖어 들어갖고 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그쵸. 아예 초반에는 진짜 디렉션 하나밖에 없었어요. 울지 마세요. 우느라고 노래를 못하니까. 아. 그래서 연습 때 차라리 많이 울어버려야 된대요, 본인은. 어. 많이 우셨어요. 오만석 선생님도 많이 우셨어요. 그 제가 기억하는 그 유준상이라는 배우는 성실이에요, 성실. 완전 성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건 같은 학창 생활을 하셔서. 이제 방송 때도 예. 이렇게 부딪히는 게 뭐 일 때문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방송 국내에서 부딪히는 거랑 예. 대학로 근처에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예. 생활 전체가 성실. 완전 성실. 인심도 좋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드라마 또 새로 시작한 거. 네, SBS 주말. 그런데도 다 또 대사도 다 외우시고 디렉션. 음악도 그리고 디렉션 한 거를 그만큼 잘 지키는 배우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성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팀하고 이제 같이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라 음악팀 따로, 연출팀 따로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 막 박수를 칠 만큼 예. 디렉션을 잘 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하나라도 더 봐드리고 싶고. 예. 네,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그날들 말고 이제 다른 경험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에 반하는 분들 좀 많죠. 그러니까 생활 태도에서 예, 뭐 시간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 많이 투자를 안 한다든지 공연에. 아, 연습을 좀 덜 한다고. 뭐 저는 어차피 그 제작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은 것만, 귀동냥한 것만 말씀드리면 연습을 제대로 안 하신다거나 아무래도 배우는 또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연출 디렉션과 달리 무대에서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최소한 디렉션을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함부로 어기는 사람은 못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안 볼 때는 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굴곡 없이 지내오셨군요. 저는 근데 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타다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본 것 같은데, 오히려 스타이기 때문에 뭐 좀 요 정도는 마음대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이번 배우들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모든 배우들이 다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한 가족같이.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을 또 같이 겪다 보니까 예. 더 단단해진 게 있죠. 사랑받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사랑을 받는 그런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만석 씨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튼 뭐랄까 굉장히 솔직한 밝은 솔직함으로 무장한 남자. 맞아요. 예. 밝고 솔직함. 너무 솔직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님으로 먼저 뵀었죠. 그래서 다른 학교를 나오시고 거기를 가서 네네 그러신가요?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선배님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이 털털하시고 이렇게 약간 좀 과할 정도로 사람들 많이 챙기시고 지금도 디렉션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새파랗게 어린 후배였는데도 이렇게 딱 정말 정자세로 앉으셔서 다 깨알같이 쓰세요. 손으로. 손으로 써야지 기억력. 왜 배우들은 손으로 쓰면 동시에 이렇게 기억이 돼서
이렇게 몸으로도 기억되고 머리로도 기억돼서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걸 아직도 그렇게 손으로 쓰시더라고요. 요새는 다 이렇게 노트북 같이, 노트북은 아니고 뭐 아이패드나 내지는 이런 데다가 메모로 많이 남기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애기처럼 앉아가지고 쓸 때마다 되게 고마워요. 배워야지. 배워야 됩니다. 저희, 예. 네. 말씀하시죠. 이 뮤지컬 또 중요한 게 김광석 씨의 예. 고인의 노래를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노래 안 들으나요? 야, 이제 진행, 이게 5주차 되니까요. 김일성 씨가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예. 유연해져.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와서, 예. 김광석 씨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예. 우와, 장유정 연출가님, 장소영 감독님 환영합니다. 허허. 김종욱 찾기 완전 좋아요. 흐흐 하시고
오늘 저녁에 스타트강 쇼 미리 녹화하셨냐고 출연하시는 거예요? 맞다. 네. 그거 녹화해서 오늘 나온다 그랬다, 오늘. 잊어버렸어요. 저는 어차피 TV를 못 보니까, 네. 그때 공연 때문에 항상 TV 못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줘도, 제가 나온 거 TV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머, 감사해라. 팬분들이 또 계세요. 쥐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오늘 나온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표현하는 스토리텔링은 꼭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것은 설득이다. 라며 대학로에 올린 대형 창작 뮤지컬인 그날들의 주인공 유준상 오만석 캐스팅의 비화 스포일러인가요? 이러면서 크크크. 대단하시네. 대단한데요. 예. 장소영 감독님, 번역기님께서 피막골 연가 작곡이랑 음감하셨던 거 맞으시죠? 우와, 팬이에요. 올해는 피막골 연가 하나요? 한다는 소식이 아직 없는 거 보면 서울시에 돈이 없나? 오 하고 이제 아무튼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유, 고맙네요. 그 밑에 이제 그 숭구리당님께서 또 개그를 치셨습니다. 오, 피막골 연가. 아, 진짜 피막골에 파전이랑 고등어 많이 먹으러 갔는데, 흐흐. 그래서, 야 그리고. 선생님도 피막골 다니셨어요? 학교 다닐 때? 아유, 그럼요. 그 시대인데.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다녔어요. 네. 거기 그 고갈비. 예. 참새구이 집도 있었던 것 거기는 백화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가면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백화점하고. 백화점도 유리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몇 시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낮인지 밤인지 어두워지는 걸 못 느끼게 만들어놨거든요. 돈 쓰는 해가 걸, 뜨는지를 몰라요. 돈 쓰는 걸 유발하는 장소는요. 유리창이 없고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도박장, 네, 그다음에 카지노 백화점, 피막골. 세 개의 공통점. 피막골은 시계는 있어요. 그랬군요. 그 취중이라 관심이 없는 거죠. 유리창은 없었습니다. 네. 호수 풍경 푸르른 날에 좋다는 소리만 듣다가 내일 한번 다시 한다고 해서 내일 보러 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저를 칭찬해 주시는 글도 있지만 안 읽겠습니다.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미래형으로 얘기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 김광석 씨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작품이 또 김광석 씨 노래를 했고, 이 작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지금 한 7, 8년 전에 장유정 연출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그때 이미, 김광석 씨 노래로 뮤지컬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잊어먹고 지내다가, 이제 하면서, 드디어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예. 네. 굉장히 오랫동안 구상을 하신 작품이죠. 우선 제가 워낙 김광석 씨의 팬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주크박스 뮤지컬이요? 네. 그러니까 주크박스 뮤지컬이라 함은 노래를 창작하지 않고, 있는 곡들을 이렇게 잘 배합해서 주크박스죠. 진짜 이렇게 왜 그 동전 넣으면 음악 나오는 것처럼요. 예. 그런 뮤지컬을 보통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고, 일례로는 뭐 마마미아, 저지 보이스, 그리고 뭐 한국에서 했던 광화문 연가라든지 전국 노래자랑 이런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구나. 네네. 근데 이제 되게 하고 싶었는데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때 형제는 용감했다의 원형이 김광석 씨 노래를 가지고 만든 거였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를 PMC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이제 좀 붕 뜬 거죠, 작품이. 대본을 썼는데. 근데 이제 송수환 대표님이 그냥 대본을 버리긴 좀 아까운 것 같다. 노래를 다 빼고 다시 쓰면 어떠겠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창작 작곡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있으면 좋겠냐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장성훈 선생님이랑 너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김광석 씨가 나가시면서 장성훈 감독님이 들어오신 거죠. 형제는 양가하면다에.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주크박스 뮤지컬로 처음에는 이제 물론 안동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3명의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모령의 여자가 온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틀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때 새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가장 주요 스텝이 작곡가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셨죠. 그때 첫 인연이 된 거예요. 어때요? 음악 하시는, 작곡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미
원곡이 주크박스 뮤지컬을 하는. 예, 예.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못해도 80점은 되는 것 같고 잘해봤자 84점. 그건 사실은 스토리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스토리 한 사람이라고 해도 뭐 사실 주크박스 뮤지컬을 노래를 가지고 우겨 넣으려고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우겨 넣죠. 왜냐하면 이제 노래가 미리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빤하지 않게 또 빤하게 예를 들면 난 책을 접어놓으면 하면서 책을 접는 액션을 그대로 한다든지. 근데 슬픈 장면에서 계속 슬프라고 더 강요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건 80년대 뮤직비디오 보면 똑같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니까 관객들이 이제 그것 한두 번은 웃으면서 보시는데 코믹 코드로는 쓸만할 것 코믹 같아요. 코드로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짝 어긋나면서 또 딱 들어맞으면서 요거를 줄다리기 잘해야 되는데 취향이라는 게 있고 또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다른 가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장 선생님이 과감하게. 아니 그런데 일단 이야기 만드는 것 자체가 과감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광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경호원이 나온다? 이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죠. 민 시리즈예요. 그 일단 스케일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게 영화로 쳐도요, 20억짜리 소규모 영화가 아니고요. 20억짜리. 일단 20억 금액이 먼저 소규모예요. 다가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정도의 이제 보통 이제 그 로맨틱 코미디나 이렇게 이런 작품이 아니고요. 네. 최소한 40억이 넘어가는, 왜냐면 산 폭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타클 해야 되고. 네, 원래는 지금 저희가 구현을 못해서 그렇지, 원래는 폭죽 터지는데 동시에 폭발하거든요. 오. 그 폭죽과 폭발이 동시에 가야 되니까 이거 영화로 찍어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들이 다 잔잔하잖아요. 그리고 예. 굉장히 서정적이고. 네. 근데 그 노래를 이용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네. 굉장히 반어법적이죠. 그러니까. 예,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0점 이상은 나올 텐데. 그렇죠. 라는. 근데 저희는 84점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고 일단 쉽지 않은 결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해볼 만하겠다. 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건데 그 왜 재료를 조금 주어주고 네. 그 코스 요리를 만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요즘 그런 프로 많죠.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재료가 많을 때야 얼마든지 어떤 요리든지 다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줬을 때 더 왜 도전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냥 고등어처럼 좀 뚜렷한 맛이 존재하는데. 예. 그렇죠. 김광석이라는 정확한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해체해서 다른 맛도 한번 내봐라. 뭐 그리고 다른 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내라는 그런 주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고민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안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배제하고 예, 좀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겠다는 예상은 이미 했었죠. 그러니까 원곡에 이미 이렇게 그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고.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꿨죠. 그러니까 그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꼭 뮤지컬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곡이 있을 때 나중에 어떤 가수가 그 곡을 리메이크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 80점과 84점 사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곡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려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건 정말 큰 모험인 것 같아요. 그 4점 차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모험이 아니라 진짜 잘하면은 정말 본전치기를 하는 거고 네. 이게 자기 성에 맞지 않는다, 취향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그렇죠. 평가도 받을 수 있는. 60점이 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80점이라고 얘기한 건 아마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본 멜로디니까 어색하진 않을 거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네. 이제 그래도 요즘엔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뮤지컬 장르로 바꿨을 때 그 맛은 또 다른 맛이라는 것을 한 발 앞서서 좀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곡을, 그 음악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줄 거면 그거는 콘서트나 다른 데서 충분히 맛볼 수 있으니 여기서는 새로운 퓨전의 맛을 중요한 것 느껴봐라. 같아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사실 김광석 씨의 노래가
마지막이 아니라 귀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인 거거든요. 뮤지컬은. 정말 한 곡당 10,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듣죠. 10,000번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7개월 동안은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그냥 글만 썼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 밖에도 안 나가서 이런 뜻이 아니라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무슨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회의 없이 그냥 혼자서 생각해봐야 되는 시간들이 그렇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했어요. 네. 근데 그 7개월 동안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상의 없이 혼자서 골똘히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오롯이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음악을 엄청 많이 들으면서, 저는 이제 경호관 얘기를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경호관 얘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냥 쓸까 이게 아니고, 갖고 있는 아이템이야 100개도 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건 뭐, 사실 그리고 경호관을 보고, 야, 재밌구나라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경호관 아이템으로 만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못 썼어요. 경호관이란 직업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좀 더 단순한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4명의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 4명의 남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친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섹스앤더시티처럼 거기 4명 여자들 어떻게 친구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우리는 출처가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친구 4명 있으면. 그렇죠. 뭐 고등학교 동창이었든지 뭐 혹은 뭐 학교든 그 드라마 민 시리즈 이렇게 우리가 중독된 거 보면 어린 시절 그 가문이 몰락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어렸을 때 봤던 애들은 또 나중에 성장해서 만나고 이런 과정이 보여지는 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김광석 씨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사랑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남자들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드니까 그러면 사랑 얘기를 병렬식으로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 4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사실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뭐가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굉장히 쇼킹하면 좋겠구나라고 해갖고 그 이야기로 한 달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오케스트라 밴드로 해가지고 또 한 달 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막 지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들은 김광석 씨의 뭐 친구분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저도 김광석 씨 노래 들으면서 계속 느꼈던 거 뭐냐 이상한 부채의식이었었어요. 되게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미안하고? 네, 미안하고 괜히 미안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내 인생의 삶의 모퉁이에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친구처럼 정말 술친구처럼 혹은 뭐 이렇게 연인처럼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줬는데 정작 그 사람이 위로받고 있는 싶은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주위 사람들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확장돼서 생각해보면 이를테면 그게 뭐 먼저 간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연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대통령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사람은 누구나 있다는 거죠. 그게 죽음이든 이별이든 떠남이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가 김광석 노래를 들으면서 생기는 부채의식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감정으로 그리고 또 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살려고 그런 건데 뭐 어떡해 그런 위로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직업이 경비 아니면 경호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호원 캐릭터는 제가 몇 명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하면 재밌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 추리서사 미스테리 구조로 만들어진 이유는 이게 노래가 사실은 노래 딱 시작하잖아요. 쟤는 하루 종일 하면 그대를 사랑했지만으로 끝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노래 시작한 순간에 드라마를 멈추는 거예요. 관객들이 그게 한 1막 정도는 봐줘요. 근데 2막쯤 되면 지루해져요. 완전히 그거는 운명적인 어떤 핸디캡인 거예요. 주크박스 뮤지컬의 운명적 핸디캡.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계속 궁금해질까? 왜냐면 호기심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에는 이거 마치 연애랑 똑같아요. 연애도 호기심이 끊어져 버리면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공연도 전 잘 모릅니다. 그러시면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극도 그렇거든요. 호기심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호기심이 계속 이 노래 똑같은 다 하는 노래를 사람들이 이제 무슨 노래 나올까 이게 아니고 사랑했지만 누가 불러 얼마나 잘 불러 이렇게 오실 텐데 궁금증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잘 부르나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 말을 안 할 뿐이지. 김광석 씨 노래는 김광석 씨가 제일 잘 불러요. 근데 어떻게 게임이 안 되는 건. 그래서 다시 들어온 게 이제 추리서사.
뭔가 일이 먼저 벌어지고 탐정처럼 쫓아가는 이야기, 미스테리 이야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생각해냈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시겠지만 김광석 씨 노래가 아니었으면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거기서 주는 그 메시지가 좀 있었구나. 엄청 크죠.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그래서 제일 처음 쓴 신이 아이러니하게 제일 마지막 신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줄거리를 쫙 써놓고 이제 술자리에 초대돼서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술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서른즈음의 강승원 작곡가님, 사랑했지만 한동준 작곡가님, 그리고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의 유준열 작곡가님, 그리고 그리고 이제 김광석 씨의 오랜 지기 친구이자 매니저였던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해서 5명이 앉았는데 6테이블 했어요, 지금처럼. 근데 이제 옆에 문을 닫고 술이랑 이렇게 먹거리를 먹는 횟집이었었는데 6명이 자리에 5명이 앉아있는데 술이 잘못 들어서 6개가 들어온 거예요. 정종이 5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3개가 뭐가 잘못해서 살짝 이렇게 피부가 좀 변화를 일으키는. 6개가 들어왔는데 그 술을 안 돌려보냈어요. 저희 다들 술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술을 빈자리에 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술을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냥 계속 거기 있었죠. 근데 술이 좀 한참 마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술자리도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유준열이라는 그 형이 말하지 못한 내 사랑의 형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술 한잔 하시니까 사실 그분들이 다 친구였잖아요. 김광석 씨는. 네. 근데 먼저 아까운 나이에 떠난 친구였는데 이렇게 팔을 비는 자리에 이렇게 턱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광석아 네 노래로 뮤지컬 한다는데 넌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 이렇게 이상한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다 조용해졌어요,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술 마시고 다시 나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쓴 신이 그 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저희 이제 아까운 나이에 사라진 친구가 실종된 친구가 어쨌든 이제는 점점 늙어가는 자기 옛 친구들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죠. 근데 그걸 보면 저는 너무 김광석 씨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김광석 씨랑 무슨 상관이냐, 이 작품이 김광석 씨 정서를 담았냐 안 담았냐라는 거에 별로 상처받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출발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김광석 씨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은유적으로 드러냈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직유적으로 통기타 가수가 나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노래하다가 노동운동하다가 뭐 무너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성장하는 이야기를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저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냐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상류층 얘기 아니냐라고까지 제가 뭐 7급 공무원이요, 막 매니저도 상류층인가요,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상류층 옆에 있을 뿐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도 그 장면에 나오면 한 번은 이제 지창욱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분장실 그러니까 소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관객석에서 안 보이는 순간부터 탁 뛰어와서 확 안기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그냥 그 무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맨 첫 장면이. 아니, 그건 수미 상관구조예요. 수미 상관. 네, 예, 왜냐하면 그렇죠? 정확하게는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것도 드러나 있었어요. 매번 물어봤거든요. 그 씬을 처음 했을 때는 최 계장이라는 계장한테 정확히 몇 시냐고 물어보면 현재 시간을 얘기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8시에 공연이 시작하잖아요. 8시에 없어져서 10시 반에 찾는 얘기란 말이에요. 10시 20분에 찾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야, 보신 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격하게 네. 울기도 하고 많이 우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울기를 바라진 않았어요, 진짜로. 네. 울기를 바랬으면 좀 더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배우들한테도 마지막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두 친구가 조우하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제발 웃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련된 연출과 극작을 한다. 뭐 그 속에 이제 매니아가 이제 사실상 극작을 하거나 연출을 하는데, 일반 관객의 포커스랑 이렇게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좀 안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끔은
내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는 어쩔 네. 수 없지만 울게 하려고 많은 장치를 넣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다라는 게 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는 이유가 네. 뭐 자기를 돌아보거나 감정이입이 되거나 또 때로는 그 고마운 이유도 있고 또 아니면 한 같은 것도 좀 아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저희 같은 작품 것들은 보고 우시는 관객분들은 아마도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영한테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요. 떠난 사람 혹은 남겨진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남겨진 사람한테 그 조금 더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긴 했었죠. 뭐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지만.
야옹호랑이님께서 김광석 씨 정말 좋아하는데 김광석 씨 노래는 세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했지만 님께서 옛날에 대학로 대로에 토요일 차를 통제해서 들어오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음악 동아리 친구들과 노래도 불렀고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 듣고 센치했었는데 옛 생각이 하셨습니다. 하이델라님께서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멜로디와 함께 풀리는 긴장과 느려지는 행동 몇 구절만으로도 그의 노래에 포위당했네요. 운수 대통님 제가 좋아하는 가수 두 분 중 한 명이 김광석이에요. 항상 느끼지만 노래마다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하셨고 국민 태권부위님께서 오늘 방송 내용도 노래도 너무 알차고 좋아요. 광석 씨 노래엔 언제나 인생 사랑 모든 게 녹아있는 듯. 광 감독님께서 오늘도 일하다 자꾸 움찔움찔하네요. 크크크. 김광석 씨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성도 붙여서 불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왜냐면 광 감독님 성만 다르고 이름이 광석 씨잖아요. 네? 광 감독님? 이름이 광석 씨라고. 광석 씨라. 광 감독. 이거 저기 누구 게임 같다. 손병호 게임 같아. 예. 광석 씨의 이름이? 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버퍼링도 잘 안 되고 요새 메모리도 잘 안 되고 그러네. 오늘 분위기가 좀 아련하네요. 문아나님도 조용하시네요. 하셨고. 김광석님이라고 임시 아이디 적어주신 분이 어릴 적 데뷔하실 때부터 뵙고 좋아했는데 눈물 나네요. 뭉클 힘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제임마플님 김광석과 산울림을 좋아했던 옛 남친이 생각나는 오후입니다. 그래요. 이런 게 정말 솔직한 기억 같아요. 켄님께서 보고 싶고 듣고 싶네요. 어나더 타임이라고 이름 적으신 분이 오늘도 참 재밌네요. 사랑방에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다른 일에 집중 못하게 하하 하셨고 무지개님께서도 또 아쉽게도 김광석을 알게 된 것이 이미 고인이 된 후입니다. 김정호, 김현식의 고통 속에 갈라지는 목소리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김광석에 대한 평가가 항상 보리입니다.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계속 사연이 올라오고 계세요. 오늘 또 두 분이 주는 이 단란한 이 대화가 그 사람들 하여금 많은 추억을 또 이렇게 기억하게 하나 봐요. 음악 왜 본인이 만드신 건 안 갖고 나오셨어요? 글쎄 여긴 그런 자리가 아닌데요. 네? 그 파일을 갖고 나오셨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좋았을 거요. 언젠가 OST 만들 기회가 있겠죠. 예. 예. 극에서 많이 바꾼 것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더 추억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때를 기억을 하고 뮤지컬을 보고 가시면서 오늘 한번 음반을 다시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는 동안은 그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김광석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궁금해졌잖아요. 그 장소영 감독님이 해석한 그건 공연장에서 보셔야죠. 그러시려고 그러구나. 네. 네. 제가 딱 그 의도대로 했네요. 의도대로 했어요. 예, 공연 보고 나서 원곡을 찾아 듣고 싶어져서 찾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서정적인 노래도 있고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있는데 어떤 느낌은 이건 되게 서정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하게 바뀌어 있다거나 좀 이렇게 편곡이 달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음악이 원래 어떤 거였지라고 집에 가서 찾아서 들었거든요. 제가 의도대로 했네요. 그러신 거네요. 그렇지만 꼭 강조를 하고 싶은 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 하면은 기타와 하모니카 그렇죠.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곡에 그럴 수는 없었고 이제 오버추어라고 서곡에서 이제 하모니카 소리가 나오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장면. 예, 마지막 장면에서 또 그 무영이 걸어 나올 때 또 하모니카 소리를 그러니까 그게 꼭 이제 일부러 연상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그걸 약간만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음색으로 이제 혹시 그것이 김광석 씨의 향기. 예,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저도 그 오버추어에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 번도 안 쓰다가 딱 무영이 등장할 때 한 번 쓰거든요. 예.
약간 하모니커처럼 영상도 딱 한 번씩만 쓰는 장면이 있어요. 아, 궁금해 죽겠어.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서로 그런 얘기를 안 얘기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대본상에도 없었지만 또 대본상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읽었겠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너에게라는 곡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서정성에서 약간 이상한 슬픔 같은 게 있었거든요. 서글픔 같은 게 느껴졌었어요. 원래 서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정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이제 너에게라는 곡하고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장면 바로 직전인데 정학과 이제 한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이게 스포일러여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요. 한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 그 너에게가 되게 떠올랐었어요. 음악적으로. 두 사람 이렇게 싹 이제 회전 무대를 타고. 그때도 이제 저희는 이제 무대가 영상이니까 영상으로 너에게 나왔던 영상이 나와요. 다 똑같진 않고요. 약간 변형은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일종의 미장센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때요?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시나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네. 많이 또 새로 생긴 극장이죠. 그러니까 네. 대학로에서 전용 공간으로 만들기는 또 드문 극장 중에 하나인데 네. 몇 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00명 들어오고. 아, 천석. 네. 천석이 그럼 주말에는 이렇게 꽉꽉 차고. 주말은 이제 꽉 차고요. 근데 네. 평일도 거의 다 거의 차요. 차요. 네. 제가 저는 어떤 언제 보려는 거? 기사에서 봤더니 유료 객석 점유율이 80%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진짜요? 저도 몰랐어요. 뭐 한두 자리는 남을 거야. 저는 이제 배우로 등록돼 있으니까. 아, 네네. 배우 자격으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그 지금 현재 레미제라블이라는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인 대작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작품과 함께 이렇게 인류일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이거는 사실은 누구 한두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되게 성격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는데 이름도 비슷한데 이제 성격도 비슷한 거예요. 네, 저희 예를 들면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80점과 80.1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하고 선생님은 그게 저랑 맞는 것 같아요. 넘버 3인데요. 이를테면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이 정도면 됐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오늘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4마디 빼요. 4마디. 그럼 4마디를 빼려면 관객들 보시기에는 혹은 배우들 입장에서 그냥 음악 뚝 자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조명도 있고 음악도 있고 같이 도와주는 무엇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 하나 자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효율성을 따지죠.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냐. 근데 저희는 극을 위해서는 아무런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도. 그 그래요? 4마디 자른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그걸 굳이라고 생각 안 하고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는 파트너가 진짜 흔치 않아요. 그거 제가 막 그러면 보통 이제 그만하시죠. 그 라고 할 수도 얘기를 있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좀 까탈스러우신 두 분이. 많이 까탈스럽죠, 우리가. 네. 근데 저는, 연출님에 비하면, 저는 여기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80.1이 될 수 있다면, 네. 4마디 자르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예를 들면 정말 저희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99,000원짜리 운동화를 사러 갔는데, 신발도 딱 맞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신상이고 괜찮지만 운동화 끈이 약간 삐뚤음하면 사겠냐는 거예요. 반품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관객들에게 또 상당수는 또 그냥 괜찮아. 그렇게 편한가 봐. 이런데. 그냥 멋진 배우 보러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잘 만들고 싶거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돈을 내고 올 수 있겠냐는 생각을 정말 저도 항상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연출도 흔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맞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관객들이 예를 들면 5,000원 냈는데 6,000원
깎인 것 같으면 더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연 마지막 날까지 못 멈추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저희가 관객들한테 받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한테 관심이 있건 없건 누군지 모르니까 내비두든 말든 어쨌든 사랑을 계속 주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을 갖기까지의 이 옹골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장윤정 감독. 근데 장윤정 감독님이 안 계시면 눈치 보여서 못해요. 뮤지컬은 어쨌든 음악인데요. 네. 그렇지 않아요. 두 분 다 어떤 그 포지션, 예를 들어서 연출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또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 포지션을 갖지 못하면 또 시켜주지도 않고 기회도 없어지고 뭐 공연할 게도 없는데 이렇게 점점점 그 좋은 공연을 하게 되는 그 비결이 그런 그 까탈스러움과 옹골진 모습 같아요. 어제 저희가 그 오케스트라랑 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최고를 유지를 하려면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말해놓고 너무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다 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그게 아닐까.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을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인데, 그런 면에서 저보다 많이 어린데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죠, 제가. 그럼 배우들 몇 시에 콜해요? 저희 배우 콜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미리 모이나요, 자기들이? 모일 때도 있죠. 안 가게 하죠, 집을. 늦게 디렉션을 저희 오래 연습은 사실은 연습 시작하자마자 10-10으로 했으니까 10시부터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저희 연습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런스루를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배우들도 대단하지만 음악 감독님 입장에서는 편곡을 그만큼 다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런스루를 그러니까 계속 끊지 않고 연습을 간다라는 걸 우리끼리 전문 용어로 런스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 열흘 만에 런스루라고 그러면 열흘 만에 했어요. 유준상 배우님 대사 다 외우셨어요. 보통 얼마 만에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연습 기간이라면 유연자약한 팀들은 한 2달 동안도 대본 붙잡고 리딩하고 부분 연습하고 런스로 들어가는 그냥 한 100개의 공연이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집중해서 하는 팀들은 한두 팀 나올까 말까고 나머지는 리허설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 브라킹 긋자 막 이런 팀들도 한 100팀 중에서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일단 대본을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대본을 이제 숙지하기 전에 같이 이제 읽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대본이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 들고 이제 움직임을 동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런스루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그 대사도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되고 노래도 숙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까지 다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야.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사를 많이 외워야 되는 주전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들까지도 우리는 일주일 만에 1막 런스루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2막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합의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적인 작품이다 보니 신 자체가 말이 뭐 열 몇 개지 실제로 많이 다 엄청 되고. 많이 바뀌고 시간도 바뀌기 때문에 50신 정도가 넘어가요. 그러면 스태프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산이 내려오고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자 그렇다면 보여주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스텝인 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했죠. 그리고 배우들하고. 그래서 만들고 나서 런스루를 먼저 만드니까 그렇다고 뭐 다 디테일이 맞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나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선은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공연 한 4주 남을 때부터 이미 모니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70몇 명씩 오셔가지고 연습실에다가 그래서 데이터별로 다 서베이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지를 다 주고 나서 그래프화를 시켰어요. 이를테면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이해가 되는가. 근데 처음에 그래프가 뭐 60%였다면 나중에 점점점 더 늘어난다든지 그거를 계속 도표화시켜서 각 대학 학생들이 오셔가지고 모니터를 다 해주셨죠. 철저한 그 반응에 의해서 글이나 또 작품 완성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생각이 있는데 분명히 명확한 자기
주장이나 혹은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히 극 쪽에서는 연출일 거고 음악 쪽에서는 음악 감독님일 텐데 모니터 몇 마디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그 표현하는 거는 문제를 발견한 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소중한 발견이 있을 때는 그것이 충분히 공연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 네. 야, 멋지다. 작업하는 그 과정도 되게 멋지고요. 저도 여러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반성합니다. 제가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회자해 보니까 너무 반성할 게 많네요. 연습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저도 압니다. 그래도 뭐 힘든 만큼 그들이 안고 가는 결과들이 또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유일하게 진짜 힘든 척 안 하는 분이 네. 장수영 선생님이시죠.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하세요. 왜 그러세요? 정말. 무감각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더 얘기를 나누고 싶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느덧 시간이 마감할 시간이에요. 벌써 이렇게. 예. 공연 일정을 좀 알려주시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6월 30일까지 예, 대학로에 있는 대학로 뮤지컬 센터에서 예. 하고 있죠. 그리고 오셔서 뮤지컬 한 편을 재밌게 즐기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김광석 씨의 음악도 오리지널도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재밌는 추억을 하나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지방 일정도 나중에 있고 그러나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전국을 또 이렇게 거의 한 10군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와, 굉장히 여유 있는 그렇대요. 멋있는데. 두 분 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또 어나더 타임 한번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네, 보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김일성 씨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네, 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 선물을 이제 주는. 선물! 야 좋다.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받는 건데. 저희가. 네, 맞아요. 청취자님들께? 예, 맞아요. 네. 죄송해요. 진짜 근데 뭘 드려야 되지? 아니,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어나더 타임 아니면 국민TV 조합원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할인율을 좀 더 주시든지 아니면 초대를 해주세요. 특별 초대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맞아요. 김일송 씨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네. 결정권이 저한테 없습니다. 네. 책임지지 않은 얘기는 실수 없는 얘기는 안 하는데. 완벽주의자시네요. 예. 제가 저한테 제작자가 들어올 수 있는 할인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초대권이 한정. 저도 한정돼. 벌써 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워졌네, 갑자기. 네. 나중에 김일성 씨랑 잘 얘기해서 우리 또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보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사연 올리시면 예. 저희들이 이렇게 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오늘 금요일 벙커원에서의 마지막 생방. 좀 섭섭하고 또 옮긴다니까 설레기도 합니다.